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이제 수능이 3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 전에 면접을 치르는 대학들이 있어서 수험생들은 면접 대비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10월 16일에는 서강대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의 면접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수능 전에 면접을 치르는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나요? 예, 주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대학들이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국민대, 광운대, 건국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능 전에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고요. 또 연세대 특기자 전형도 이제 수능 전에,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자 추천 전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면접을 치르기 전에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치르는 면접의 성격이 어떠한지,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네. 어떤 그 전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접의 유형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좀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면접의 기본은 이제 학생부와 자소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자소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일반적인 면접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좀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거울을 보시면서 자신의 표정이라든가 말투, 태도, 복장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서 사실은 자기가 말하고 있을 때 자신의 표정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또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면접고사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전공과 관련된 시사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본인들이 어떤 진로하고 관련된 시사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검색을 통해서 신문 기사 중에 사설하고 이제 칼럼, 이 부분은 이제 검색해서 본인의 진로 쪽하고 관련된 걸 이제 정리한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교과서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사회문화 교과서, 독서 교과서,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과학 교양 교과서의 내용을 이 시사 내용하고 연관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정훈 선생님, 그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 자소서와 학생부가 될 텐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사전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크게 이제 면접이 공통 제시문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방금 질문하듯이 이제 제출서를 기반한 면접이 주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일단 자기가 작성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그에 대한 예상 질문을 뽑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상 질문을 뽑아본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 학생부 기록상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그를 통해서 일단 그 면접관들이 물을 만한 예상 문제들을 일단 뽑아보고 그에 대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디자이너와 화장품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5.1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3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열정, 책임, 창의입니다. 희망대학은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건국대 산업공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서울과기대 글로벌 융합산업공학과 ITM 전공 논술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디자이너와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네, 디자이너 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나요? 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진규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이제 디자이너 화장품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산업의 어떤 희망입니다. 이 디자인하고 화장품 분야는요. 특히 이제 요즘 K-뷰티로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학생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이제 일관된 꿈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세계 속에 K-뷰티를 이끌어갈 그런 학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진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도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50대 50으로 양쪽에 이제 균등하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을 평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될 텐데 이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5.13이고요. 2학년 1학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이죠. 이제 4.38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의고사가 약간 이제 비교 우위에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추세가 정시 모집이 자꾸 줄어들어서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에 진학해야 될 그때는 아마 이제 최소 수시가 75고 정시가 25%. 그러니까 4명이라면 3명이 이제 수시로 뽑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 그런 어려움, 정시의 어려움은 결국 이제 수능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시와 정시는 절반씩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시와 정시를 이렇게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참 고민스러웠는데요. 우리 학생은 이제 정시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성적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1순위로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신 성적은 이제 부족하지요. 또 이제 비교과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이렇게 이제 생활했느냐는 그 부분이 될 텐데요. 학생은 이제 디자이너 쪽에 이제 관심이 있고 또 화장품 연구원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우리 학생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 이렇게 도전을 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래 그 교내 논문대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논문을 써서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또 외부에 이제 대학 행사에서도 그런 어떤 화장품 관련된 논문을 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공적 합성하고 상당히 이제 어울린다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아직은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난 상황이고 2학기,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이제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이제 향상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비교과 관리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학생이 원하는 쪽하고 더 가깝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는 논술 전형인데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술 전형을 잘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논술 전형을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요. 수학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모의고사 5등급 그다음에 이제 교과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4등급, 4등급, 7등급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자연계 논술에 우리 학생이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능 최저를 이제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제외하고
논술 시행하는 대학에 최저를 다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아쉬움. 물론 이제 아주 앞으로 기회는 있습니다. 성적이 향상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원하는 그런 전형이 될 텐데요. 수능 성적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변화가 있다라면은 이 부분도 이제 우리 학생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이 5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4등급,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3등급, 탕구의 화학 1위 6등급, 지구과학 1위 5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 평균은 4.38등급이고요. 이건 이제 3월 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는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5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이제 올라갔습니다. 화학 1은 6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구과학 1은 8등급에서 5등급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국어의 어떤 그 성적 향상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띕니다. 3등급을 이렇게 올라가기라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데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계 학생이 이제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이 이제 5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큰 아쉬움이고요.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 역시 이제 4등급 정도라면은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연계 학생인데 이제 과학 과목 아직 이제 공부를 정확하게 시작은 안 했겠지만은 과학 과목에서도 성적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이 원하는 인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연계에서는 수능 평균이 한 2.5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3월에 비해서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아마 고2 학생들 때부터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이제 보통 상대평가 때 2, 3등급 때 맞은 학생들이 상당히 월등한 등급 향상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학생과 같이 5등급에서 절대평가 기준이지만 4등급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영어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학생 같은 경우에서 영어 성적에 대한 등급 향상이 상당히 절실할 수 있습니다. 또 목표 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지구과학 1에서 성적 향상도 상당히 높은데요. 보통 지구과학 1이 다른 탐구 과목에 비해서 보통 중위권 학생들이죠. 중위권 학생들이 성적 상승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구과학 1은 특성이 좀 이해 과목이고 생명과학과 화학과 다르게 이해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 성적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에는 지구과학 1이 또 획기적으로 선택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보통 이제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순이었는데 올해부터 생명과학 다음으로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지구과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마 앞으로도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 가지면서 성적 향상을 보이고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시행되는 만큼 자기가 아는 대로 등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염두에 둔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영어와 과학 과목의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준기 선생님, 앞으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전력을 어떻게 좀 짜야 될까요? 네, 역시 이제 9월달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이제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틀린 문항이 5문항입니다.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에서 각 한 문항씩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 지문 독해 때문에요. 여기는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 이제 3문항 정도 이렇게 이제 틀렸거든요. 그럼 총 6문항 틀린 거죠. 우리 학생이 문학 쪽에서만 조금 더 보완을 해준다라면은 아마 1등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등급이 이제 그냥 꾸준히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3계단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문학 쪽 조금 더 보완하면은 아마 1등급까지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학은 이제 그 계산 문제는 틀린 문항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해와 추론
문항에서 이제 많이 좀 틀렸고, 특히 이제 문제 해결은 39점 만점에 이제 하나도 맞은 그 문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에서 틀린 문제가 없다라는 건 기본적인 어떤 그 능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심화된 문제 쪽으로 이제 응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제 공부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어는 어떤 특정 부분보다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골고루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이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영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독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의 원리라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생한테 하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네. 예. 수학이 이제 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 와서 1학기 때는 이제 7등급이거든요. 자, 자연계에서 수학은 참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수학에 대한 뭔가 이제 어떤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 혹시 있나요? 좀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서 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공부하는 시간도 이제 당연히 이제 또 늘려야 되고 자연계니까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그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이 이제 단순한 문제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꼭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수학이 조금 더 이제 본인보다 이렇게 실력이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를 이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내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그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이 4.7이고요. 영어가 4.7, 국어 5,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6.1이고요. 그래서 평균이 이제 5.13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국어 같은 경우도 4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지금 이제 그 하락이 돼 있고요. 수학도 4등급에서 시작해서 7등급으로 내려와 있고요. 영어도 4등급으로 시작해서 5등급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 국영수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근데 아직은 이제 반전의 그 카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2학년 2학기 이제 지금 뭐 중간고사 끝난 학교도 있고 이제 진행 중인 학교도 있으니까요. 2학년 2학기에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3학년 1학기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학생부 종합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영수의 어떤 목표 등급을 2학년 1학기가 이제 575였는데 그 2학년 2학기에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서 3등급, 4등급, 4등급 정도, 3학년 1학기에는 2등급, 3등급, 3등급 정도까지만 가진다라면 학생부 종합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 동아리와 진로활동, 독서활동에서는 준비가 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3개 영역에서도 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 이제 교과 성적이 조금 하락되는 그런 부분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비교과 준비를 조금 더 착실하게 한 네.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진규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진로에 맞게끔 이제 과학 동아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한 거를 제가 볼 때는
디자이너 쪽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제1지망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역시 이제 화장품 연구원 쪽이 조금 더 이제 전공적 합성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실험했던 내용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대학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로는 다양한 진로 활동이 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이제 어떤 그런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도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독서도 이제 상당히 제가 의미 있게 봤거든요. 뭐 책을 꼭 많이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도서, 특히 이제 전공 분야인 과학 관련 분야의 책을 다양하게 읽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고요. 다만 그 음악, 미술, 체육 우리 학생이 이제 디자인 쪽을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쪽에 이제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이 부분에 이제 독서가 풍부하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학생이 꼭 유념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상은 지금까지 이제 총 4건입니다. 4건인데 뭐 많다고 해서 이것도 뭐 꼭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4건 중에 우리 학생이 이제 과학 분야의 어떤 진로하고 관련된 그런 수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해 주시고요. 자율활동은 학급 환경부장에서 뭐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행사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진로 쪽하고 또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쪽하고 조금 더 풍부하게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활동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배려나 나눔이라는 어떤 인성적인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진규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디일까요? 네, 역시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요. 이제 우리 학생이 1지망에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2지망에 건국대 산업공학과, 3지망에 서울과기대 글로벌 융합산업공학과인데요. 저는 역시 이제 1지망이죠. 이제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를 이제 그 의미 있게 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럼 1지망인 경희대를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쪽하고 이제 화장품 연구원 쪽인데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어딜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아마 이 산업경영공학과 쪽이 아마 그 부분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경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죠. 네,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을 선발하고요.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42.65대 1 이번에 이제 그렇게 경쟁률이 나왔죠. 학생부 30에 논술 70 반영하고요. 학생부 평가는 교과와 이제 비교과인데요. 비교과는 그냥 출결하고 봉사만 정량적으로 평가하니까요. 그 점 이제 유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항수는 여기는 이제 수학하고 과학을 각각 이제 4문항 이렇게 내외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0분 동안 시험을 치르면서 수학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응용하고 이것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최저가 이제 있는데요. 국수, 영,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2개 등급 합 5인데요. 우리 학생이 아직은 이제 충족을 못하고 있죠. 한국사는 이제 5등급 이내면 됩니다.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합격자 평균 등급이 이제 3.44거든요. 역시 이제 많이 부족하죠. 내신 성적에. 단 내신 등급 가운데 5.1등급도 합격한 사례는 있긴 한데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이 부분은 참고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신 성적은 일단은 이제 3.5등급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급선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과학 과목 중에서요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만약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은 겨울 방학 때부터 아마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 조언해 주실까요? 네. 건국대 화장품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인데요. 10명을 선발하고요. 29.5대 1입니다. 서류를 통해서 3배수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KU 종합평가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부의 자료들을 이제 평가한다라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없고요. 합격 평균 등급은 제가 볼 때는요 3점대 이제 초반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3.8 정도까지는 이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학과는 매년 등급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이제 건국대 프라임 사업으로 일환으로 이제 설립된 학과인데 서울권 최초의 그 화장품 공학과거든요. 또 전망도 매우 밝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학과다. 여기는 이제 도전권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도 건국대를 희망하긴 했는데 다른 과를 추천해 주셨어요. 또 다른 추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명분을 찾을 것이냐, 실리를 찾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이 3학년 돼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방에 있는 대학입니다. 모곤대 생의학 화장품 학부입니다. 일반 전형이고요. 33명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80에 면접 20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면접의 실질 반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에서 이제 국수형 탐에서 한 과목씩 이렇게 이제 선택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가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죠. 최저는 없고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이 내신이 4.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현재 내신으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이 학과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산업 맞춤형 교육이고요. 특히 이제 그 지방권에서는 거의 4년제 대학에서 이 화장품과 관련된 특성화 대학으로 거의 유일하다. 그다음에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016학년도에 취업률이 무려 6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는 아직 이 학교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은 3학년 때 돼서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로의 방향은 분명한 것 같으니까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내년에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